안녕하세요. 33살 여자입니다. 저희는 식 올리기 전 남편의 엄청난 구애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살림을 합쳐 같이 산 지는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월급 및 연봉이 고정적인 직업이 아니라 하루 일했을 경우 22만 원을 받게 되고 평균 주 3, 4회 정도 합니다. 직업 특성상 9월부턴 비수기로 일하는 횟수가 적게는 1회 또는 2, 3회로 확 줄어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월 240에서 2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예물 예당 같은 건 안 하기로 했고, 이건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저희 안 쳐다놓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서로 부담이다. 니네만 잘 살면 되니 다 생략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담이 없었고, 식 올리기 전 미리 합친 상태였어요. 2월에 상견례를 했는데 며칠 전 어머니께서 연락이 와서는 예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다시 한번 확인차 예물 예단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님께서 제 친정 아버지께 애들이랑 다시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셨다 합니다. 그걸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화를 하셔서는 약소하게나마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랑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났고 그런 자리에서 저희 친정아버지랑 마음이 잘 맞아서 좋다. 보여주기식의 결혼이 아니라서 좋다 등 부담이 안 돼서 좋다는 대화를 많이 나눈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자격증 시험이 있었고 어머님도 일하시느라 바빠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며 이제 와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건 오빠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 알아서 중간에서 잘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오고 시어머니께서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니네는 귀를 막고 있었냐? 그쪽이 그렇게 힘들대냐? 내가 하자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는 식의 막말을 하시더군요. 통화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컸으면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다 들렸습니다. 남편도 이건 번복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장인어른이랑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다. 먼저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엄마니까 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예물 예단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확실하게 잘라서 일단락 되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 반지 때문에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커플링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또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혼인신고부터 하자, 결혼하자 하며 난리를 치고 매일 세뇌가 되도록 말을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최소 1년은 만나야 된다 했었지만 너랑 너무 결혼하고 싶다. 잘할 거다. 매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편이라 평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연애할 당시 남자친구와 커플 팔찌가 하고 싶어서 제가 사줄 생각으로 약 5, 6만원대의 팔찌를 보여줬습니다. 좋다고 자기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 커플 팔찌가 아닌 반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아본 반지는 명품 브랜드 반지였는데 명품이긴 했지만 비싼 몇백만원 반지가 아닌 27만원짜리 반지였고 둘이 하게 될 경우 54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자기는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걸 하고 싶다며 같은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로 된 100만원이 넘는 반지를 보라고 사이트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같은 디자인인데 뭐하러 비싼 거라냐. 커플링인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때 제대로 된 거 하자. 지금은 그냥 실버로 하자 하며 설득했습니다. 정확한 가격이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본 디자인은 25만원에서 27만원 정도였고 남자친구는 160만원대였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자 하고 오빠가 정 그런 걸로 하고 싶으면 다른 브랜드 조금 더 저렴한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골랐던 반지 총 금액보다 4, 50만원 정도 낮은 금액대의 반지로 했고 결혼 반지는 나중에 꼭 다시 할 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결혼 3개월을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게 되었고 예물 예단 일절 안 하기로 했기에 저희끼리 결혼 반지를 맞췄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합쳐서 500, 많게는 600 정도 벌기 때문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고 있고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허투루 쓴다거나 하진 않고 뭔가 사야 할 게 생기거나 하면 항상 이야기를 했고 통장 잔고, 신용카드 2개를 각자 하나씩 쓰고 있는데 각 통장 잔고와 카드 금액을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혼자 살 때도 돈 관리를 어머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인 보험이 뭐가 나가는지, 핸드폰 요금이 얼마 나가는지 아예 모른다며 그런 쪽에 너무 무지하다고 애초에 본인이 말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돈 관리 맡기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튼 이번에 결혼 반지를 하게 되었는데 한 번뿐인 결혼 다 생략하게 되었고 온전히 결혼식, 제주도 신혼여행이 전부이기 때문에 괜히 뭔가 서운했습니다. 남들 다 회유로 가는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반지도 남편이 어차피 할 거 그냥 미리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반지로 하였고 총 46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저희 결혼식에 들어간 돈은 그냥 저게 끝입니다. 평소 남편과 저는 둘 다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카톡 푸사에 올리는 편이라 결혼 반지를 찍어 푸사에 오후 12시쯤 올렸는데 7시쯤 퇴근하고 씻고 나왔더니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니네 3월부터 돈 모으고 있다고 들었는데 땡땡이한테 들었을 땐 한 달에 뭐 얼마씩 모은다는데 맞냐고 물으시더군요. 순간 뭐지 싶었지만 일단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 통장 있냐고 또 물으시길래 은행 어플을 가입해서 앱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통장은 없다고 답해드렸어요. 그럼 핸드폰으로 보면 돈 확인할 수 있냐? 하고 물으시더군요. 전 그걸 왜 물어보시는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는 확인해보게 내일 남편과 같이 본가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니 알겠더군요. 통장 검사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요. 남편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어느 누가 시어머니한테 돈 검사를 받냐. 말도 안 된다. 너무 무례하시다. 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 고집이 장난 아니신 걸 알기에 내일 오라는 거 그냥 바로 가자 싶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내일까지 질질 끌 거 뭐 있나요? 더 짜증만 쌓이고 답답하기만 하잖아요.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오늘 사진 확인하고 손이 벌벌 떨렸다. 니네가 지금 당장 그런 게 필요하냐? 하루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목걸이며 반지며 그런 게 니네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려고 일찍 나가 산 거냐? 그러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중간에 제 생일이라 목걸이를 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어머님께서는 오로지 남편 돈으로 사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돈도 들어간 겁니다. 사실 시댁에 가기 전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통장 검사를 하냐, 선 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연놈들이 똑같다 어쩐다 하시면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마주했을 땐 저한테 막말하신 건 아니지만 앞에서만 안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다 들었고 뒤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언쟁을 벌이다가 보여줘야 끝날 것 같아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괴짜 잔액을 보여드리고는 남편이 저한테 다 사주는 것 같고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다. 저한테 할 말 다 하고 막말도 하고 가끔은 너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제가 더 답답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니네가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해줄 텐데 니네가 그걸 지금 할 때냐? 바쁘집 아들딸이냐? 예물 예단 안 해도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진짜 둘 다 똑같다. 이러시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만 도돌이표처럼 하셨습니다. 남편이 듣다 못해 대들었더니 남편의 동생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는 오빠, 시댁이 장난이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끼어드나 싶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한마디 했다가는 일이 커질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셔놓고는 이걸로 또 싸우지 마라.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수박 먹고 가라고 하시는데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더군요. 왜 혼인신고를 먼저 했지? 왜 같이 살았지? 하고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안 하는 돈 검사를 따지고 보면 남인 시어머니한테 왜 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모가 돈 얼마 모았는지 검사할 수 있는 거라며 같은 말만 되풀이 하시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니네 돈 쓰는 거 보면 내가 검사를 해야겠다. 다 니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남편이 돈 내야 할 고지서가 본가로 날아간 적이 있는데 내야 할 금액이 23,000원이었나 그랬어요. 당연히 저희가 내는 게 맞지만 진짜 사소한 금액까지 어머님한테 빌리는 거 없이 저희가 드릴 거 다 드리고 할 거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통장 검사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셔놓고는 싸우지 마라, 잘 살아라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남편은 제대로 중간 역할도 못하면서 제가 화를 낸다고 못 풀어주겠다고 너무 뻔뻔하게 굴어 싸움이 더 커졌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 여기다 주저리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모질인가요? 33살인데 남자 꼬발림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다니. 딱 봐도 루저에 능력도 없고 중간 역할도 못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혼인신고를 왜 해요? 멍청하니 저런 쓰레기 집안이랑 엮이죠. 시애미는 이제 시작인데 정신 차려요. 두 번째 댓글. 황당하네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애기도 아니고 큰일인데요. 앞으로 사사건건 참견하고 집착할걸요. 정신 차리고 대차게 나가셔야 할 것 같네요. 아님 남편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댓글. 우리 시어머니 처음에 그러셨어요. 자기 아들이 번 돈을 제가 관리하니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웃으면서 통장 맡기라더군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데리고 사시라고 했더니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돈 아껴 써라 하시면 아껴 쓸 돈 좀 벌어다 주면 좋겠다 해요. 아껴라도 써보게요. 제가 안 벌면 매달 마이너스일 만큼 수입이 적은데도 본전도 못 찾을 소리를 매번 하시죠. 어쩔 수 없나 봐요. 알면서도 입에서 본인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건. 네 번째 댓글. 구구절절 뭐하러 저런 소리를 짜증나게 듣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긴 또 왜 보여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경우 없이 막장으로 나올 때 그냥 남편 두고 일어나지 그랬어요.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꾸렸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아들 케어를 하고 싶은 것 같으니 제가 빠지겠다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저러는 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착한 며느리 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가정 지키고 싶다면 똑같이 미친년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